안녕하십니까, 몬털란TV입니다. 울산 선거 공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자, 송초로 그다음에 황운하에 대해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원우 당시 그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질질 끌었던 그런 그 재판이고 상당히 말이 많았죠. 문재인 정권과 유착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그 핵심 측근을 갖다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 이렇게 내놓고 해서 재판을 열지 않고 질질 끌다가 비난 여론이 커지니까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휴가온을 내고 물러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다른 재판부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시간이 굉장히 늘어졌는데 무려 3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된 데는 문재인과 유착된 이런 그 김명수와 그 키즈들의 재판 농단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사실상의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진 선거 공작 사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비교적 중형을 때렸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역시 몸통은 총감독은 문재인입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과 이인자였던 임종석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래서 기소를 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들을 빼놓고 정권 차원의 선거 공작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고 좀 구멍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배우들은 있는데 감독이 없는, 그러나 판결문에 보게 되면 정권 차원의 공작이다 이런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그 재판에서 선고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의 30년 직이라고 하는 송철호와 황운하에 대해서 징역 3년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송철호는 참 파렴치하죠. 자기가 그렇게 해서 황운하에게 이 김기현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 허위 정보 이런 걸 제공해가지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공작 수사를 하게끔 만든 것이죠. 공작을 의뢰받고 수사를 한 황운하나 그런 거 공작을 의뢰한 이 송철호나 정말 그 파렴치하고 사악한 이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좀 송철호는 뻔뻔스럽게 임기를 다 마치고 한 번 더 지난번에 한 번 더 출마를 했었죠. 결국은 낙선하고 말았지만 참 파렴치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황운하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됨으로써 결국은 지난번에 이 황운하의 이 배지 이것의 어떤 그 부당성 이것이 드러났다고 보고 아마 내년 선거에 또 나가려고 좀 꾸물럭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어려울 겁니다. 공천을 받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설령 공천을 준다고 해도 유권자들이 이런 자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그동안 황운하가 뻔뻔스럽게 이 송철호도 마찬가지고 황운하도 그렇고 임종석 같은 경우도 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 이 기소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슨 공작 기소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진실을 돌리려고 하는 파렴치한 짓을 해오고 배지를 달더니 국회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근거 없는 비난 이런 걸 쏟아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늦었지만 1심에서 3년 징역형 실형이 나왔다. 이 점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는 이번에 선고 결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정권 차원의 공작이라고 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다. 엄중한 처벌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그 판결문에 이런 것이 지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번 선거 공작 사건이 무슨 황운하, 송철호 이들 개인 차원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저질러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이제 문재인을 겨냥한 1심 유죄 선고라고도 볼 수가 있고, 지금 비슷한 사건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결국 몸통은 문재인입니다. 당시 그 청와대 담당 수석들 또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아마 조만간에 이제 1심 선고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몸통인 문재인에 대해서 선고가 속속 내려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의 이 가면이 지금 속속 벗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민주당 세력의 무능과 부패, 불법, 기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속속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문재인의
이 사실 뭐 송철호가 문재인의 친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운하가 여기 등장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황운하는 이 건을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하겠다 이렇게 계산한 것이죠. 그래서 황운하의 그 부하 경찰관들 재판에 나와서 다 증언한 게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혐의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닥달을 하고 부하 경관들을 갖다가 질책을 하고 바꾸고 또 다른 인물로 내세우고 그래서 억지로 기소해라. 기소를 강요했던 여기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 황운하의 이런 공작 수사 행태는 문재인 정권에 잘 보이려고 한 것이고 그로써 결국 이제 황운하가 어떻게 됐으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송철호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하고 황운하는 배지를 다는 여기 역시 가장 근본적인 몸통 최대 그 범죄자는 문재인이다. 결국 이번 재판은 문재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유죄 선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이제 보면은 이제 백원호에 대해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백원호는 민정비서관 출신이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이 정권 차원에서 청와대 차원에서 저질러졌다는 걸 보여주는 선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박형철 당시 그 반부패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거 백원우라든지 박형철 뭐 이들이 이번에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이 자체는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이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 저질러진 실제로 내용도 그렇고 그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선거 부정 사건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고요. 이 박형철이 만약에 이번에 양심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의 결과가 상당히 꼬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백원우라든지 송철호, 황운하가 전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슨 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의한 정치 공작, 정치 수사다, 기획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뻔뻔스럽게 이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게 박형철 이 반부패 비서관이 자신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이것이 이 전체적으로 이번 울산 공작 사건에서 몇몇 이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데 상당히 힘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가만히 돼서 박형철 비서관은 이제 집행유예 2년을 이렇게 선고받았지만 어쨌든 이 진실 캐기가 어려운 서로 입을 맞춰갖고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건에서 이런 인물들, 내부 고발자 이런 인물들이 있음으로 해서 사건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또 선거법 재판 이런 것들도 역시 내부 고발자들이 지금 요소요소에 다 있죠. 유동규가 있고 민간업자들 남욱, 위중교사에 있어서는 이제 김진성 씨가 있고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 유죄를 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정권과 유착했던, 아부했던 이런 김명수에 의한 재판 지연, 이 부분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용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나왔던 이 사건인데 김명수가 박아놓은 김밀이라고 하는 판사에 의해서 1심에서 재판 한 번 열지 않고 그러더니 이제 문제가 커지고 논란이 커지니까 김밀희 판사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휴직원을 내고 그래서 또 재판이 또 지연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재판이 바뀌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3년 10개월 만에 재판에 1심 선고가 나왔다. 앞으로는 좀 빨라질 겁니다. 지금 이제 비슷한 사건이 많습니다. 이재명 재판 때도 보면은 이화영 측이 지금 노골적으로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재명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선고는 다가오니까 이제 그 짓을 했다는 것이 속속 증거가 드러나고 있고 뭐 최근에 다시 대법원에다가 그들이 재항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좀 속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각을 내려서 더 이상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곁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사건 이번 재판은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진 이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위선적인 이런 행태, 이 정권의 가면을 쓴 모습들 이런 것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자기 식구 챙기고 국민 편가르고 그다음에 무능을 갖다가 퍼주기로 덮고 했던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유죄 선고가 나온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속속 이어질 것이다. 월성원전 재판도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돈봉투 세력들 그다음에 이 부패 뇌물 세력들 이재명 세력들에 대한 선고도 속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